안녕하십니까? 지성과 감성을 넘나드는 깊이 있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 보도를 넘어 한 사회가 겪고 있는 깊은 고통과 분노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전하는 이러한 지식과 통찰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저희의 노력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겨울 세계의 경제 수도라 불리는 뉴욕 맨해튼의 번화가 한복판에서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희생자는 미국 최대 건강보험 회사 중 하나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최고 경영자 브라이언 톰슨이었습니다. 거물급 인사가 대낮에 피살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세상을 더욱 경악시킨 것은 사건 이후에 벌어진 대중의 반응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물결 대신 살인범을 옹호하고 심지어 영웅으로 칭송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범인의 체포를 늦추기 위해 우리 모두 범인과 비슷한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자는 기이한 캠페인이 벌어졌고, 워싱턴 스퀘어 공원에서는 범인과 닮은 사람을 뽑는 대회가 열리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범인의 얼굴이 인쇄된 티셔츠가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사건 발생 닷새 만에 범인이 체포되자 이번에는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명백한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가 어떻게 대중의 지지를 받는 영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 기이한 현상이 미국의 의료 시스템, 특히 건강보험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쌓여온 미국 사회의 거대한 분노가 터져나온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범인의 살해 동기 역시 보험 시스템에 대한 뿌리 깊은 불만으로 추정됩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탄피에는 거부, 방어, 축출이라는 세 단어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단어들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교묘한 방법들을 의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놀랍게도 미국의 한 법대 교수가 보험사의 행포를 고발하며 쓴 책의 제목이 바로 지연, 거부, 방어였습니다. 범인이 체포될 당시 그의 주머니에선 이 모든 것은 기생충들이 자초한 일이다 라는 보험업계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 찬 선언문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어떤 문제를 안고 있기에 한 살인자를 의로운 영웅으로 만들 만큼 대중의 분노를 사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이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감기에 걸리면 신분증 하나만 들고 가까운 병원에 가서 단 몇천 원의 진료비만 내면 됩니다. 큰 수술을 받더라도 국민건강보험 덕분에 감당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미국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미국은 OECD 국가 중 1인당 의료비 지출이 연간 약 12,000달러, 우리 돈으로 1,600만 원이 넘어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 역시 압도적인 1위입니다. 모든 것이 비쌉니다. 제약회사들은 신약 특허권을 방패 삼아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며 약값을 천정부지로 올립니다.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의약품 가격은 다른 선진국 평균보다 무려 3배나 높았습니다. 의사들은 끊임없는 의료소송의 위협 속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 이상의 과도한 검사를 진행하는 방어 진료를 하곤 합니다. 단순한 감기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수많은 검사를 받고 수백만 원의 병원비를 청구받았다는 이야기는 미국인들 사이에서 흔한 농담처럼 들릴 정도입니다. 병원 자체가 이윤 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처럼 운영되고
복잡한 행정 절차와 보험 시스템이 얽히고 설키면서 모든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환자에게 전가됩니다. 이런 살인적인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미국인들에게 건강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보험이 없다는 것은 곧 아플 권리조차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의료 현실을 고발한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시코에는 이 비극적인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영화에는 작업 중 손가락 2개가 잘린 한 남성이 등장합니다. 병원에서는 중지 손가락을 봉합하는 데 $60,000, 약지 손가락은 $12,000가 든다고 말합니다. 엄청난 비용 앞에서 그는 결국 상대적으로 저렴한 약지 손가락만 봉합하고 중지는 평생 포기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처럼 의료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현실은 냉혹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쩌다 이런 기형적인 시스템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세기 초 산업화와 대공황을 거치면서 미국 사회에서도 건강보험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한국처럼 국가가 주도하는 공공보험이 아니라 민간보험이 먼저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1929년 대공황으로 교사들이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한 대학 병원 관리자가 매달 50센트의 돈을 미리 내면 필요할 때 병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미국 민간 보험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병원 재정에도 도움을 주는 상생 모델이었지만 곧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보험회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은 민간 보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기업의 임금 인상을 금지하자 기업들은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복지 혜택으로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를 대신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직장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이 미국의 표준 모델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전쟁으로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보험 가입자는 급증했고 1960년대에는 미국인 10명 중 7명이 민간보험에 가입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은퇴자,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은 이 시스템에서 철저히 소외되었습니다. 보험사들은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엄청나게 비싼 보험료를 요구하거나 아예 가입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뒤늦게 1965년 연방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보험제도, 즉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메디케어와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가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처럼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포괄적인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일부 국민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제도였죠. 결국 대다수의 미국인은 여전히 민간보험회사에 자신의 건강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민간보험회사들은 가입자들의 보험금 청구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지난해 보험금 지급 승인 거부율이 32%에 달해 업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업계의 평균이 16%인 것을 감안하면 2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미국의 한 의료정책그룹의 조사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한 성인의 절반 이상이 지난 1년 동안 보험금 청구 거부나 사전 승인 문제 등으로 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들 중 17%는 의사가 권장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했고 15%는 건강이 악화되었으며 28%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본인이 직접 지불해야 했습니다.
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보험료는 물가 상승률을 훌쩍 뛰어넘으며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정부가 이런 상황을 손 놓고 지켜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거의 한 세기 전부터 유료 시스템을 개혁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 제약회사, 보험사 등 거대 이익 집단의 막강한 로비와 정치권의 이념 대립, 그리고 분열된 여론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그러다 2010년 마침내 대대적인 유료 개혁 법안, 이른바 오바마 케어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여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보험사가 특정 질병이 있다는 이유로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서 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개혁은 반쪽짜리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법안 내용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일부 계층에게는 오히려 보험료 부담이 늘어났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미국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거셌습니다. 결국 다음 행정부는 이 법안의 핵심 조항들을 약화시켰고 이후 또다시 정권이 바뀌면서 이를 복원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등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 기술을 자랑하는 나라 미국.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처럼 깊은 병폐와 모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CEO의 비극적인 죽음과 그 죽음 앞에서 살인자를 영웅으로 만든 대중의 기이한 반응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미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한 사회의 시스템이 개인의 삶을 얼마나 극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과연 미국은 이 오래고 깊은 병을 치유하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아플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들의 고통스러운 여정을 지켜보며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